어촌에 정착한 중국인들. 그런가 하면 중국인들 또한 많이 조선 땅에 들어와 살았다. 이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온 이유야 뻔했다.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09년 광해군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광해군, 요즘 조선 팔도에 귀화한 오랑캐들이 없는 곳이 없다 들었소. 신하, 맞사옵니다. 황해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해변에 이르기까지 없는 곳이 없사옵니다. 특히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가장 많사옵니다. 그래, 조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오? 이들은 주로 고기잡이로 생업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0여 척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은 항해술에 뛰어나서 배를 마치 말 부리듯 하며 아국 사람이 미치지 못할 지경입니다. 한편 1614년 실록의 기사를 보면 조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귀화한 오랑캐의 마을에 들어가 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1700년에는 이런 상소가 올라왔다. 귀화인도 이젠 우리 백성과 똑같기 때문에 세금과 요역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맞사옵니다. 귀화인은 옛날 중국 사람으로서 표류하여 우리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 백성이 된 지가 몇백 년이 되었는데 늘 향화인이라 하여 어업을 하는 자나 농사를 짓는 자나 모두 여기 면제되었습니다. 숙종, 이거 큰일이 아닌가? 방법이 없겠는가? 거주지 관원이 호적을 정리하여 바닷가에 거주하는 자는 수군에, 육지에 거주하는 자는 육군으로 충군시키면 곧바로 수만 명의 병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숙종, 그래, 그렇게 하면 총 얼마만큼이나 군사들의 수가 늘어나겠는고? 대략 수만 명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다. 향화인 출신으로만 군역자를 수만 명 예상하고 있었으니 당시 중국 출신 귀화인들과 그들의 후손들만 수십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다. 귀화 외국인과 조선 처녀의 혼인을 장려하다. 조선 초기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에 와서 살았지만 여진족에 비해 외인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1461년의 일이었다. 세조, 여진족은 우리 조정에 시위직으로 있는 자들이 많은데 너희 외인들은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자진해서 하겠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히라모 스즈키, 망극하문이다 전하. 그리고 세조는 히라모 스즈키, 우리 이름 평무속에게 옷과 신발, 안장을 갖춘 말 등을 하사했다. 한편 실록에는 조선에서 시위직을 하는 여진족들이 조선 처녀와 혼인을 한 사례가 숱하게 등장한다. 당시는 인구수가 곧 국력이던 시절이므로 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조선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남는 장사였다. 심지어 임금이 직접 명을 내리기도 했다. 한양에 머물러 시위직을 하고 있는 금서징하와 금오광하 등은 아내를 얻도록 하라. 또 귀화 외국인을 조선 사회에 동화시키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혼인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일화도 있었다. 전하, 귀화한 여진족 장수에게 의복과 가재도구, 노비를 주고 양인 남자와 노비 여자가 낳은 딸을 찾아서 장가들어 아내로 삼도록 하소서. 여기서 양인 남자와 비가 낳은 딸이 왠지 이채롭다. 시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말이 나올 당시에는 일천즉천이라 하여 부모 중 한 명만 노비 출시이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어야 했는데 대신 저렇게 낳은 딸을 귀화한 외국인에게 시집을 보내면 신분이 양인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때문에 저렇게라도 하여 신분을 올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혹은 저렇게 할 정도로 혼인을 원하는 여자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귀화한 사람 중 장가가길 원하는 자는 양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여자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소서. 그래, 알겠노라. 귀화인들에 대한 여러 혜택들. 혼인 외에도 이민족을 적극 포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혜를 베풀었다. 그중 가장 흔한 방법은 귀화인들에게 의복과 양식, 주택 등을 나눠주는 것이었다. 1433년의 일이다. 예주에서 아래였다. 귀화하여 시위직을 하고 있는 외인에게 해당 고을의 관청에서 집을 마련해주되, 만약 빈집이 없으면 그 가족 수를 헤아려 2칸 혹은 3칸짜리 집을 지어주소서. 이 밖에도 시위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노비, 옷과 갓, 신발, 말 등을 내려주어 생활의 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참고로 당시 말 한 필이면 오늘날로 치면 고급 승용차 한 대와도 같았다. 고로 국가에서 귀화하면 세금도 면제해주지, 결혼도 해결해주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옷도 주고 노비까지 주지. 정말로 파격적 혜택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었다. 시위직을 하고 있는 여진족들의 경우, 부모가 병에 걸려 귀향할 때에는 특별히 약품을 하사하기도 했다. 또 귀화인이 사망하면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했고,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여 처자식까지 책임져 주었다. 1426년 귀화인 이을지는 여러 해 동안 시위직을 하다 병들어 죽었는데 세종은 이렇게 명했다. 그의 식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게 옷감과 쌀 등을 넉넉히 주거라. 만약 식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살고자 하면 집과 식량, 소금을 주어 생활을 돌보도록 하라. 이 밖에도 귀화한 외국인 중에 생계가 어려운 자가 있으면 조정에서는 수시로 나서서 도왔다. 심지어 귀화인 중에 농사짓고 살기 싫다고 땡깡까지 부려도 요구를 들어줬으니 전라도 임실에 사는 귀화인 가오하가 이런 청을 했다. 저희는 한양에서 살고자 귀화한 것인데 어찌 지방에 저희를 두셨습니까? 제 나이 65세로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고 자식마저 약골입니다. 저와 아내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 비록 좋은 밭을 주셨으나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원컨대 한양에 가서 전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대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토록 전하와 가깝게 지내고자 하니 그 마음이 참으로 가상하나이다. 이자의 소원대로 한양으로 불러 직업을 주셨으면 하옵니다. 염치 없는 귀화인들. 이처럼 조정에서 귀화 장려책을 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문제는 이들의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고, 귀화인들도 점차 교만해져 여러 폐단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나 귀화인들 중에는 노비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죽 심했으면 1443년 예조에서는 귀화인들의 노비 학대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다. 세종, 요즘 귀화인 중에 성질이 난폭한 자들이 많아. 관에 내준 노비를 학대한다니 심히 불쌍하구나. 예, 전하, 앞으로 노비를 학대하는 자는 그 노비를 회수하여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아 다른 노비로 하사하시니 나을 것 같사옵니다. 그런가 하면 공짜 혜택만 바라고 일을 전혀 안하는 식충이들 또한 있었다. 귀화인들 중에는 오직 옷과 음식만 탐하고 일은 도통 안하려는 무리들이 있다는데 맞사옵니다. 앞으로 귀화인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옵니다. 그럼 앞으로 부지런한 자만 정착시키도록 하고 게으른 자는 가차없이 돌려보내도록 하라. 1449년 시행된 왕의 지침이다. 또 귀화인들이 일정한 학문의 경지에 오르면 과거 응시가 허용되었으니 재주 있는 귀화인이라면 과거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것까지도 가능했다. 실제로 과거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가지 특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자들도 있었던 모양이다. 1442년의 일이다. 여진족 이도울치가 귀화하여 벼슬이 무려 4품에 이르렀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원래 자기 나라로 도망을 쳐버렸으니 이 얼마나 간사한 일이옵니까? 그자의 식솔들을 모두 노비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귀화인 중에는 생각보다 혜택이 적다고 투덜대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가려는 자까지도 있었다. 귀화한 외인 변좌와 그의 아들들이 일본명 헨히다리 도망치다 붙잡혀 의금부에 추국을 당했는데 내 이놈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승차를 안 시켜줘서 그랬으문이다. 또 녹봉도 너무 낮으문이다. 이렇게 말했다 한다.